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컴팩트 3D 가우시안 리프레젠테이션 for advanced field고요. 제목 그대로 3D 가우시안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라디언스 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다른 분 발표를 계기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이런 아티클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사실 이게 제가 이 라디언스 필드를 이런 주제 찾을 때마다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들어올 때마다 좀 인사이트가 되는 토픽이 많아서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발견하게 됐고 이 3DGS가 제가 사실 직접 돌려보거나 코드를 까보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해야지 생각만 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 3DGS가 좀 무겁다는 건 메모리 측면에서 무겁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1.4GB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모리나 렌더링 측면에서 좀 최적화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아티클을 관심 있게 읽었고요. 어,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렌더링 할지 아니면 특정 태스크에 어떻게 맞출지 이런 것만 관점만 봤었는데 이런 최적화 관점의 논문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아티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다른 논문이고요. 관련된 주제로 좀 검색을 하다가 마침 또 CVPR 2024 하이라이트에 선정된 논문, 게다가 코드도 있고 저자분이 한국인인 논문이 있어가지고 냉큼 이걸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널프 대비 이제 3DGS가 좀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강점이 이제 좀 실시간 렌더링이 유리하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널프는 좀 볼륨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MLP를 타야 되는데 3DGS는 이제 기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로우 엔드 GPU에서도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저자분들에 의하면은 이건 그 3DGS가 하이 피델리티한 그걸 씬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익스플리시트하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렌더링 시에도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그 오리지널 3DGS 논문에서도 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3DGS에 의하면은 이런 라지 씬을 학습할 경우 메모리 피크가 20기가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렌더링 시에도 이제 기가바이트 이상의 단위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3DGS 이제 오리지널 3DGS 그리고 이 논문의 방법을 컴팩트 3DG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3DGS는 이 오리지널 3DGS를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저장 용량을 줄이고 메모리 소모 및 렌더링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3DGS에서도 그 자기들이 좀 너무 메모리적으로 불리하다는 거를 이제 리미테이션에서 언급을 했고 근데 또 다양한 압축 기법들을 적용하면은 충분히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볼륨 베이스드 마스킹을 통해서 심표현에 필요한 가우시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우시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스킹 로스를 도입을 해서 줄이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가우시안이 뭐 스케일, 로테이션, 또 컬러 값, 컬러 값은 여기서 스페리컬 하모닉스 파라미터를 얘기하죠.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씬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컬러도 유사하고 지오메트리적으로도 좀 유사할 텐데 이걸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미리 보기 결과를 보면은 기존 오리지널 3DGS는 이제 774MB의 용량, 저장 용량입니다. 저장 용량이 필요했는데 28MB까지 거의 거의 10배 넘게 줄일 수 있었고요. 씬의 렌더링 퀄리티는 거의 유지하면서 이제 렌더링 속도까지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서드는 단순합니다. 그냥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우시안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필요 없는 가우시안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고요. 또 이런 로테이션이랑 스케일 그리고 컬러 값을 압축을 해뒀다가 이거를 다시 디코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가져야 될 컬러 값이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얻고 이걸 바탕으로 그냥
일반 3D GS처럼 렌더링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 마스킹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3D GS에서는 좀 룰 베이스드로 가우시안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가우시안을 거의 2배 이상 줄여도 렌더링 퀄리티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이 제거된 가우시안들은 대부분 좀 중복된 가우시안이거나 아니면 너무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그 시각적 품질에 거의 미미한 영향을 주는 가우시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미한 영향을 주는 작은 스케일을 갖는 가우시안까지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오파시티 기반의 마스크에 더해서 이제 스케일까지 같이 고려하는 마스크를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먼저 학습 가능한 마스크 파라미터를 설정을 합니다. 이 마스크 파라미터가 스래시 홀드보다 작으면은 이제 이 이집 마스크의 값이 0이 돼가지고 그 해당 가우시안의 스케일과 오파시티 값은 모두 0이 돼서 나중에 그 프로닝 시에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가능한 마스크 파라미터는 원래 이제 이집 마스크는 그대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스탑 그라디에이션으로 처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 파라미터의 시그모이드 값을 더해주는 그 수식을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 값과 오파시티 값을 동시에 고려를 하기 때문에 미분 시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오파시티와 스케일 값을 바탕으로 마스킹 값을 뭔가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만 적용을 하면은 사실 어찌됐건 가우시안을 제거하면 아주 미미하게나마 렌더링 품질이 이론상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가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어, 이렇게 그냥 마스크 파라미터 값이 이제 작다는 것은 마스킹 파라미터 값이 작다는 것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순간 헷갈리네. 마스킹 파라미터가 이제 크다는 것은 이제 마스크를 거의 적용 안 한다는 뜻이죠. 스레시홀드보다 큰 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킹 파라미터가 이제 클수록 제약을 받는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스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은 렌더링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어가지고 다른 로스 함수와 함께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통해서 가우시안을 제거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각 가우시안의 이제 속성값들을 압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오메트리 코드북이란 건데요. 여기서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이제 각 가우시안들이 갖는 스케일과 로테이션 속성이 이제 지오메트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분들이 관측하기로는 이 전체 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가우시안들이 계약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코드북이란 걸로 그 속성감 저장에 필요한 용량을 압축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드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이 인풋 벡터가 있으면은 이 코드북에서 좀 미리 약간 단어 사전처럼 정의된 벡터 값들이 있습니다. 이거랑 가장 유사한 값들을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만 이제 저장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을 과하게 그려놨는데 사실 스케일은 이제 3차원 벡터고 코터니언은 4차원 벡터니까 그 3차원 벡터가 이제 하나의 정수값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에 필요한 용량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드북은 결국 유사한 값이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드북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그 딱 코드북이 뭐 125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125로 이 인풋 벡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인풋 벡터가 좀 유한한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테이션과 스케일은 사실 그 그냥 플로트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무한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유한한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인풋 연속적인 값을 갖는 인풋 벡터가 있으면은 먼저 스테이지별로 코드북을 여러 개를 만들고요. 여기서 L개까지 만들겠죠. 먼저 스테이지 1에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는 코드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북을 거쳐서 어떤 인코딩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그 원래 인풋 벡터와 그 아까 코드북을 통해서 구한 인코딩된 벡터를 뺀 그 잔차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코드북에서 유사한 벡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 앞서 구한 스테이지의 값과 두 번째 스테이지의 값을 더하면은 이 S1보다 훨씬 더 유사한 인풋 벡터와 유사한 두 번째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L 스테이지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인풋 벡터와 코드북의 크기를 크게 갖지 않게 하면서도 인풋 벡터와 유사한 이런 인코딩된 벡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수식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또 보시면은 그 L 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L 번째 단계까지 이 코드북에서 이 i는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는 또 이제 그 인풋 벡터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값을 찾는 그런 유사한 값을 찾게 된 그런 인덱스고요. 그 인덱스를 넣어서 얻은 거를 다 더해주면은 그 인풋 벡터와 유사한 어, 네, 인코딩된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코드북으로 이제 검색을 하려면 이 코드북의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학습을 통해서 코드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북은 뭐 아까 말했을 때 L단계 코드북이 각각 N개의 크기를 갖는데요. 이거는 다 사전 정의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먼저 첫 번째 배치에 K민즈 센트로이드 값을 사용해서 각각의 코드북들을 초기화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코드북을 통해서 얻은 인코딩된 벡터와 그리고 실제 코드북을 통해서 얻은 인코딩된 벡터와 실제 벡터의 잔차를 L2 로스로 계산을 하는 이제 로스를 학습 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인풋 벡터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코드북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과 로테이션 각각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를 그 정수 인덱스로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우시안이 각각 갖는 컬러 값에 대해서 압축을 하는 건데요. 기존 오리지널 3D GS에서는 그 뷰 디펜던트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우시안마다 48개의 파라미터, 여기서 파라미터는 이제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 파라미터겠죠. 그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씬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하면은 사실 컬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가우시안이 이걸 다 들고 있으면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여기 가우시안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용량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 컴팩트 3D GS에서는 이 해시 그리드라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인스턴트 NGP라는 이제 널프 기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방법인데 가우시안의 포지션 값을 바탕으로 이제 컬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널프 쪽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한 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씬 전체를 이제 멀티 레벨로 나누어서 저장합니다. 이 멀티 레벨로 나눈다는 거는 뭐 이 레벨 제로에서는 어떤 씬을 뭐 64 x 64의 복셀로 나누고 뭐 레벨 1에서는 뭐 96 x 96의 복셀로 나눠서 이렇게 각각 다른 크기에 갖는 복셀로 씬을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 레벨들은 각자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아까 코드북과 유사하게 해시 테이블에는 이 크기 F의 피처 벡터를 T개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레벨별에 이제 복셀들이죠. 복셀의 꼭지점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복셀의 꼭지점들, 벌텍스라고 하는데 이 벌텍스들이 이 해시 테이블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코드북처럼 인덱스로 매핑이 되어 있죠. 이 꼭지점은 여기에 0번 피처 벡터에 매핑되어 있고 여기 꼭지점은 6번 피처 벡터에 매핑되어 있고 그런 식인데 실제로는 복셀의 꼭지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1대1 매핑은 아니고 좀 해시 펑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매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레벨별로 정의된 벌텍스들과 이제 매핑된 해시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3D 포인트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이
3D 포인트의 이제 주변 꼭지점들이 갖고 있는 피처 벡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선형 보관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해당 레벨의 이제 레벨 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각 레벨별로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콘케이트네이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뷰 디렉션까지 콘케이트네이트해서 MLP를 통과시키면은 이제 널프처럼 컬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널프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MLP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시 그리드를 적용을 하려면은 이 복셀로 씬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가우시안들이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라지 씬에서는 가우시안들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범위를 별도로 제한해 주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컴팩트 3D GS는 이제 밈널프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노멀라이즈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컨트랙트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언바운디드한 좌표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이 바운디드 내로 매핑을 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 가우시안들의 포지션을 전부 이 범위 안으로 바운디드된 범위 안에 이제 매핑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시 그리드를 수행을 해서 이제 컬러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쪽의 수식이고요. 이 컨트랙트로 먼저 바운디드 범위에 넣고 이 F가 말씀드렸던 해시 그리드 펑션입니다. 이 세타가 이제 해시 그리드 MLP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해당 뷰 디렉션의 컬러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N은 N번째 가우시안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용량 압축을 위한 기법들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킹 로스가 있고 또 이거는 코드북 학습을 위한 로테이션과 스케일에 대한 각각 로스들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용량 압축을 위한 거지 렌더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계속 쭉 전체를 학습하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0번의 이터레이션에만 적용을 해가지고 코드북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로스는 특별할 거 없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렌더링 결과를 비교해서 에런 로스와 SSIM 로스를 합산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용량 압축을 위한 기법들을 더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걸 적용했다 하는데 그냥 이제 값들을 이제 8비트 퀀타이제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해시그리드 파라미터에서 너무 작은 값들을 그냥 제거를 한다거나 아마 이건 MLP를 통과할 때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역시 퀀타이제이션하고 허터만 인코딩이라고 해서 좀 빈도 기반으로 값을 압축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조사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압축 기법을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밑에 있는 아워스가 압축 기법과 이제 마스킹 로스를 전부 적용한 결과고요. 이 PP가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적용한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오리지널 3D GS에 비해서 15분의 1 수준의 용량 절감이 됐고 렌더링 스피드는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비슷하거나 씬에 따라서 40%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렌더링 속도가 비슷한 이유는 가우시안 숫자가 줄어서 그만큼 렌더링 속도는 빨라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컬러 값을 구할 때 해시그리드 펑션을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코드북도 디코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연산이 좀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성능은 당연히 감소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도로 감소한 수치가 어느 정도로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용량 감소에 비하면은 그리고 제가 미처 사진을 들고 오진 못했는데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본 사진들을 봤을 때는 좀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 저장 용량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뷰 디펜던트 컬러 값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시 그리드 펑션의 이제 파라미터 값들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과 로테이션 값들도 이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한 코드북을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값들도
16비트 플로트 값으로 또 퀀타이제이션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허프만 인코딩 적용하거나 이 추가적인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용량을 더 압축시킨 모습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렌더링 메모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설명이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추가 자료에 이거 딱 테이블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소를 한 건 맞다고 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렌더링에 필요한 가우시안 숫자만큼 딱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해시그리드 펑션도 있고 레스터라이저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3D GS를 실제로 돌려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압축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확실히 거의 10%에서 20% 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오리지널 3D GS에서 이제 마스킹 과정만 추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가우시안 숫자가 제일 많이 줄어들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히려 스코어를 오히려 오른 모습도 조금 관측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씬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어느 정도 체리 피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용량과 렌더링 성능도 오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를 이제 해시 그리드를 적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렌더링 성능은 감소하지만 어, 스토리지 값들은 훨씬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렌더링 이 매트릭도 좀 달라진 게 눈에 띄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성민 님이 가우시안 썰펠 발표했을 때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뭐 뷰 디펜던트를 완벽히 표현하기에 좀 불충분하다고 이제 되어 있던 거를 발표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렇게 좀 용량도 많이 먹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렇게 MLP 기반의 다른 컬러 표현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그 렌더링 퀄리티 상승을 위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압축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렌더링 성능은 조금 대체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압축 기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용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렌더링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킹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거를 이제 오파시티와 스케일에 동시에 적용했을 때랑 오파시티에만 적용했을 때, 스케일에만 적용했을 때를 각각 나타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파시티에만 하면은 이미 오리지널 3DGS도 이 오파시티 기반의 프루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에 적용했을 때보다는 좀 적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둘 다 적용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가우시안을 제거해서 그 성능이 가장 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